거기 가면 IYS 시청자 여러분, 2023년 3월 20일 월요일 오후 2시 174차 방송을 시작합니다. 거기 가면 IYS는 나가자, 세계로라는 깃발을 높이 들고 세계 시민의 기치 아래 진실과 정의를 바탕으로 세계 평화와 인류 공영, 그리고 한반도 평화 통일을 지향합니다. 오늘은 126번째 나라로 G2로 부상한 중화인민공화국, 중국이죠. 중화인민공화국 세 번째 이야기로 여러분과 함께 떠납니다. 중국에 황허강이 있죠. 황허강이 있어가지고 황허강을 남쪽은 하남이고 북쪽은 하북을 갈렸고 또 태양산맥이 있습니다. 가보셨죠? 태양산맥이 이렇게 남부로 쭉 있는데요. 한반도만 합니다. 그 유역이 태양산맥이 있어가지고 태양산맥 동쪽은 산동성, 서쪽은 산선성이 있습니다. 태양산맥의 깊은 계곡은 또 길이에 있어서도 미국 그랜드 캐년을 압도합니다. 여러분들 가보셨죠? 제가 간 그 감상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태양산 대협곡 별곡, 황하가 있어 하북성 하남성이 있고, 태양산맥 네가 있어 산동성이 있고 산성성이 있구나. 남북으로 1500리, 동서로 600리. 한반도 크기라 콜로라도 그랜드 캐년이 내 동생이로다. 아홉꽃잎 구련산 가는 그 길에 하늘 짖은 자 쏟아지니 사람들이 입 못 다문다. 저 높이 천하 쟁패하던 왕망령 넘어 만개의 기암기봉, 천하의 모든 시선 모여 사는 만선산이구나. 산을 옮겨버린 우공이산의 후예들이여, 괴벽공로 절벽도로 만드니 천하만민 모여든다. 불황민의 힘 위대하다. 운몽화랑 빙도니 묘필생화 성상타조 쌍용회벽 운해일출, 사람들 눈 핑핑 돈다. 아득한 저 봉우리 이름을 물어보니 천계산 노야정이란다. 정령 하늘의 산이 분명하다. 노자선생 이곳에서 뛰어내린 그 마음 언뜻 알 것도 같다. 정신을 가다듬고 계곡에 내려오니 도화꽃 만발하구나. 무릉도원 드디어 왔구나. 저 바위에 앉으니 범상차나 살펴보니 무정과 부설. 그럼 여기가 왕상암인가? 나라에 봉사할 인재를 찾거든 한국의 솔거선생 이곳에 와 보시오. 황룡담에서 두용이 여의주 같고 재주를 자랑하고, 태양철로 따라 비룡엽 청경 몽환지곡 환산선 비경은 아찔하구나. 저 아래 인간계가 그리 없구나. 하늘로 통하는 협곡이라 통천호 통천동굴 지나 오르고 또 올라 선인봉이다. 나도 어느새 신선이 되니 홍진의 희로애락 한 조각 구름, 입가에 그저 미소가 인다. 정말 저는 그 태양산을 놀러 가가지고 그랜드 캐년, 뭐 아프리카 대륙도 많이 가봤지만은 정말 압도당했습니다. 여러분들도 기억이 아마 생생하실 거예요. 갔다 오신 분들은 꼭 한번 다녀오시기 바랍니다. 지금 우리나라의 형해명 대사가 싱하이밍인데요. 중국말로는 싱하이밍 대사, 형해명 대사가 부임해 있는데요. 저가 막강한 관계를 갖고 있습니다. 그 형해명 주한 중국 대사는 한국과 인연이 매우 깊은 사람입니다. 그는 어릴 때부터 한국 역사와 문화에 관심이 많았다며 평양에서도 대학을 졸업했고, 그때는 우리나라 관계가 없었으니까 젊었을 때는 평양에서도 대학을 다녔고, 이미 평양에서도 의관으로 5년간 근무한 경력을 쌓은 후에
우리 한국에도 지금 3번째 근무하고 대사로 근무하고 있습니다. 그는 남북 관계를 꿰뚫어 알고 있는 중국에서 한반도 제일 전문가입니다. 저는 1990 몇 년도가요? 봉사팀장으로 제가 취직했을 때 봉사단 조정관 회의를 한 40개 회의를 했는데요. 그때 중국 대표로 주한 대사관에 형해명 서기관이 왔습니다. 그때 처음 만났죠. 형해명 서기관과 저는 대중개발협력 문제의 중국과 한국의 창구로서 접촉을 계속했습니다. 그 당시가 김영삼 대통령 시절이었는데요. 우리 코이카가 중국의 ODA를 가장 많이 공유한 시절이었습니다. 물론 김영삼 대통령께서 중국에 많이 도와주는 거죠. 물론 형석영과 제가 의기투합됐지만은 당시 상황이 중국으로서는 개혁개방 초기 단계에서 우리나라 발전 경험이 선망의 대상이었고 우리 코이카의 개발 협력이 절실했었죠. 또 우리나라는 대북 문제를 풀어나가는 데 있어서 중국의 협력이 굉장히 필요했죠. 그만큼 한국과 중국 관계는 서로가 필요한 존재였고 양국 관계는 최상이었습니다. 형석영과 저 관계도 그랬죠. 당시 그의 첫인상은 그 젊었을 때 빛나는 눈동자에 훤칠한 키로 한 1m 80한 이상 됩니다. 키로 촉한이죠. 삼국지. 그 유비와 제갈량에 의해서 5명 5호장군이라고 하죠. 그 못 뱉은 마초장어 같은 인상이었습니다. 그는 한국의 발전 상황을 높이 평가하고 한중 관계 발전에 매진했습니다. 그는 한국어가 유창했고 부지런하여 한국 사정이 밝아 한국의 정치 상황을 저보다도 정확히 알고 있었습니다. 자연히 우리는 자주 만나서 한국의 상황은 물론 동북아와 세계 정세에 많은 의견 교환을 했습니다. 그의 부인은 북경 한의대를 나온 한의사로 당시에 서울대학교 의과대학에서 연구원으로 일했죠. 형석이관 지금 대사죠. 우리 서로 집을 오가면서 부부 모임도 자주 가졌습니다. 제가 베이징에 갈 때나 그가 다시 서울에 공사 참석하고 다시 서울에 부임했을 때도 자주 만났습니다. 그때마다 내가 놀라는 것은 그는 우리나라 대통령이나 우리나라 외교장관의 생각은 물론 야당의 움직임까지도 그들의 생각까지도 저보다도 더 정확히 알고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렇게 한국의 사정이 밝습니다. 그는 중국의 외교부에 본부로 가서 국장도 하고 몽골 대사도 지낸 다음에 그렇게 역임하면서도 국가 주석이 또 우리나라 대통령 방한할 때는 정상회담 통역을 맡았습니다. 그리고 코로나가 발생할 무렵인 2019년 12월 초에 한국의 대사로 부임했습니다. 그의 전임 대사는 바둑 실력을 앞장서서 한국의 인사들과 교류를 넓혔는데 형해명 대사도 유창한 한국어 실력과 그가 소신으로 갖고 있는 한중 우관계 정신에 입각하여 훌륭한 업적을 쌓아 현재 양국의 전략적 협력 동반자 관계를 한층 혁상된 협력 관계로 발전시키라 저는 믿습니다. 그러나 요즘은 미중 관계가 험난해지고 우리나라와도 관계가 아주 복잡한 시기라서 그의 역할이 몹시 어리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만큼 그의 역할이 중요하고 그의 역량이 필요하기도 합니다. 아무튼 그가 공적으로 한중 우호 관계 발전에 큰 업적을 쌓고 그가 사랑하는 한국에서 사적으로도 좋은 추억을 많이 쌓기를 저는 바랍니다. 다음은 우리 강명구 평화마라톤 제가 몇 차례 얘기했죠. 강명구 평화마라톤어 나는 달린다. 세계를 한 바퀴를 돌고 강명구 평화마라톤 제가 쓴 책이죠. 그가 세계를 401일 달리고 나서 북한을 가기 위해서 단독 압록강가에 당도했지만은 실패했죠. 북한에서 오라는 말이 없어가지고 그가 피 맺히면서 쓴 글을 소개를 하겠습니다. 우선 그의 시입니다. 압록강을 바라보면서 씁니다. 백두에서 피에 젖은 눈물 흘리니 두만이요 압록이로세 두 줄기 눈물 한반도 감싸 안고 한라로 흐른다. 남몰래 뛰어보낸 애타는 사연들 땀에 절고 피에 물들어 흐르는 강압록 내 젖은 마음도 강물에 뚝뚝 떨군다. 새가 되어 그대를 훌쩍 날아가고 싶고 고기가 되어 그대의 깊이 다 헤아리며 건너고 싶지만 유라시아 16,000km 사마리를 달려온 지친 내 두 발
그 발 담아 마지막 남은 온기를 더한다. 보라, 푸른 안개를 헤치고 백두에서 시작하여 한라까지 달려가는 저 도도한 흐름을, 뜨거운 민족의 열망, 찬란한 아침 햇살로 솟아 환희의 물결로 퍼져오르니 이 땅의 모든 강물이여 한라에서 뭉쳐 함께 우렁찬 새 평화 새 시대를 노래하자. 한라에서 다시 백두로 대륙으로 박차고 나가자. 그대의 웅장한 나라가 펼쳐지는 곳에 만인은 서로 부둥켜 안고 형제가 되리라. 제 발길이 압록강에 닿자. 이건 강명구 글입니다. 제 발길이 압록강에 닿자 가슴이 강물처럼 일렁인다. 800km를 다 흘러온 강물도 이리 일렁이는데 3할리 16,000km를 달려온 나의 가슴이 어찌 스러스런 일렁임이 없을 소냐. 감격의 눈물이 강물 뒤에 흐른다. 그동안 유라시아를 달리며 농축되어 온 언어들이 금방 시가 된다. 시선은 단숨에 강을 넘고 그 너머 평화지대를 지나 산을 넘어가고 있는데 어쩐 일인지 아직 입북 허가 소식이 들리지 않는다. 불길한 예감이 들기 시작하면서 초조해진다. 오늘 2018년 10월 6일 역사적인 끊어진 압록강 철교를 향하여 달리는 길은 맑고 청정한 전형적인 가을날이다. 서울에서 여기까지 응원 온 김성권 전 의원과 송인엽 교수, 박민서 사장, 연산음 회장, 전주의 김한수 선생, 원불교 최수원 교민을 비롯한 4명, 그리고 경기도청에서 14명의 응원단까지 약 30명이 함께 중국 공안이 긴장하지 않도록 조용하게 평화행진을 하며 천천히 달렸다. KBS에서는 김명주 기자가 이 모든 장면을 꼼꼼하게 촬영했다. 그리고 그날 보도했죠. 압록강 하구를 따라 황금평 옆을 따라 달리려던 계획은 공안이 민감한 지역이라 국구 제동을 걸어서 우유를 선택하였다. 황금평에서 북과 중국은 조그마한 개울 하나를 두고 국경선이 갈라져 있다. 황금평의 원래 이름은 황금초이었는데 오래전 김일성 수상이 벼가 늘었게 익을 때 찾아와 황금평하구만 이라고 말하면서 황금평으로 불렸다고 한다. 이곳은 북한의 좋은 노동력에 중국의 자본과 기술을 결합해 황금평을 제2의 개성공단으로 개발하겠다는 야심찬 계획이었으나 안타깝게 지금까지도 실현되지 못하고 있다. 우리들의 발걸음은 공안을 자극하지 않는 한도 내에서 경쾌하고 힘차게 발걸음을 내디뎠다. 눈앞에 압록강이 펼쳐지자 감격이 가슴 깊은 곳에서 용수부쳐 올라온다. 눌려왔던 환호성이 굳게 담은 입에서 저절로 터져 나온다. 민족의 비원을 안고 유장하게 흐르는 압록강이다. 할머니와 할아버지가 그토록 그리워하던 반쪽의 내 조국이다. 바로 저기를 건너기 위하여 지난 400일 동안 나의 모든 것을 불태우며 달려왔다. 썰물이 빠져나가서 더 가까이 보이는 강 저 건너에 황금빛 들판인 눈안에 손을 뻗으면 잡힐 듯 들어온다. 갈매기도 이쪽 저쪽 따라다니고 물고기도 이쪽 저쪽 헤엄쳐 다닌다. 우리는 서로 손을 잡고 한쪽 발을 들고 기러기 때 지어 날아가는 자세를 취하며 어쩔 수 없는 안타까움을 표한다. 안타까움이라기보다는 간절한 기원을 올리는 동해, 무천, 영구와 같은 제천 의식에 더 가까운 행위다. 이곳에 함께한 모든 사람이 다 자유롭게 가보고 싶은 고향 같은 땅이다. 압록강의 물빛이 오리머리빛과 같이 푸른 색깔을 하고 있다 하여 압록이라 이름을 붙였다. 푸르러서 더 슬픈 강 압록을 따라 조금 더 가면 단동과 신들을 잇는 다리가 현대식으로 잘 지어져 완성되어 있는데 무슨 이유인지는 모르지만 지어진 지 4년이 넘어지도록 개통이 되지 않고 있다. 다리로 만들어져 다리 역할을 다하지 못하는 다리가 나를 슬프게 한다. 조금만 더 달라가면 6.25 때 미군의 폭격으로 끊어진 압록강 철교가 나를 더 슬프게 한다. 그 끊어진 다리를
남의 슬픔을 상품화한 30위안의 입장료가 나를 생각해야 한다. 그 슬픈 끊어진 다리 위에서 마지막 인터뷰를 하자는 KBS 김명주 기자의 제안을 받아들였다. 그는 왜 유라시아 대륙을 달려 여기까지 뛰어야 하냐고 질문했다. 나는 할아버지 성묘를 하고 싶다고 평양에 싶다고 했다. 길이라는 것이 없던 길도 한 사람이 다니고 여 사람이 다니고 이어서 다니면 길이 난다. 나 같은 소시민의 성묘길이 열리고 그 길을 통해서 아이들이 수학여행을 가고 신혼여행을 다니면 통일의 길이 될 것이라는 취지로 나는 답을 했다. 나의 평화 마라톤은 이미 나의 달리기를 넘어서서 많은 사람이 마음으로 함께 달리는 평화 마라톤이 되었다. 그러니 내 마라톤이 어떤 이에게는 성묘길이요, 어떤 이에게는 새 삶을 개척하는 희망의 길이요, 또 어떤 이에게는 넓은 세상으로 뻗어가는 관문이요, 평화의 길이며 통일의 길이니 이 평화 마라톤의 의미가 나에게 무엇이든 큰 의미가 없어졌다. 각자의 마음에 통일을 꿈꾸는 그 자체가 중요할 뿐이다. 유라시아 경계를 다 넘어 그 넓은 세계를 품은 나를 편협한 사상이나 작은 언어 경계 안에 가두려 하지 마라. 나는 이제 남과 북도 좌도 우도 마음껏 넘나드는 자유인이다. 이제 우리도 그런 사람 하나쯤 있어도 흔들리지 않을 만큼 안정적이고 강한 나라가 되었다. 끊어진 철교 앞에서 기차도 아닌 나의 달리기는 일단 멈추었다. 16,000km 중 15,000km를 달려왔지만 여기서 멈추면 나의 달리기는 절반의 성공밖에 안 된다. 저 철교를 건너 신의도 찍고 평양 찍고 휴전선 넘어 판문점으로 넘어가 서울에 가야 완전한 성공이 된다. 나와 송인엽 교수는 평양의 소식을 단독에서 기다리며 용정, 만주에 우리의 항일 유적지를 답사하고 백산 천지도 올라가 산신역계에 응원가도 바치고 산신역계에 제사도 올렸다. 나는 나의 최선을 다했다. 이제는 진인사 대천명의 심정으로 이곳에서 기다리는 수밖에 없다. 이제 마지막 구슬을 하나 더 깨면 마지막 구슬만 하나만 더 깨면 보석이 완성될 텐데 그 구슬 하나가 땡그르르 굴러서 그만 장롱 밑으로 들어간 형국이 되었다. 그 구슬이 어디 갔겠느냐마는 찾는데 시간이 걸릴지도 모르겠다. 강명국 글입니다. 이 강명국 선수가 그때 지구를 한 바퀴 돌았는데 526 동안에 북한을 못 달려가지고 그래서 다시 또 시작했습니다. 다시 시작한 지가 한 135일 됐는데요. 400일을 작전하고 지금 11,000km를 달리고 있습니다. 지금 베트남, 캄보디아, 태국, 방글라데시, 이란 지나서 인도를 달리고 있습니다. 인도를 한 65일 정도 달까. 그 다음에 이란, 이스탄불, 또 유럽을 해서 로마까지 가서 로마 교황한테 우리나라 통일의 절실함을 호소하고 오겠다고 갔습니다. 가능하면 프란치스코 교황님을 모시고 판문점에 와서 통일 미사도 드릴 것을 간곡히 건의하겠다고 했습니다. 거기 가면 시청자 여러분, 중화인민공화국에도 다 다녀오셨죠? 그럼 저는 다음 시간은 127번째 나라로 조선민주인민공화국으로 어딘가 아시죠? 조선민주인민공화국으로 여러분과 함께 떠나겠습니다. 주위 젊은이들과 함께 시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